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플레이트 거더죠. 플레이트 거더의 강도를 어떻게 산정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왔던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강도가 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플레이트 거더의 강도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 mn은 파이에다가 r pg F, CR에 S,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압축 플랜지가 가버닝 할 때는 SSC 뭐 이렇게 되겠죠. 상고 플랜지랑 하부 플랜지 크기에 따라서 압축 플랜지가 가버닝 할 수가 있고 또 인정 플랜지가 가버닝 할 수도 있겠죠. 인정 플랜지가 가버닝 하면은 XST가 될 거고 파이는 저항 계수고 RPG는 외부의 국부 작업을 고려하는 계수고 FCR은 뭡니까? 자골 응력인데 두 가지로 결정이 되죠. 하나는 횡 비틀림 자골 응력, 또 하나는 프렌지의 국부 자골 응력. 둘 중에 작은 값을 쓰면 됩니다. SSC 단면 계수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제를 그 문제만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스판이 20m인 아래 H 단면과 같은 플레이트가 고정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하라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거드의 힘 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라 그랬어요. 플레이트 거드는 강축에 대한 힘을 받으며 당연히 강축에 대해서 힘을 받도록 설계하겠죠. 양당과 여기 4등분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압축 플랜지가 횡지지되어 있다. 그럼 플레이트 거드의 플랜지와 외부의 강제는 SM490이다. 이 힘 강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라. 일단 이러한 하중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하는 극한 모멘트 Mu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Mu와 이 단면의 강도 파이 mn, 그럼 파이 mn이 크거나 같아야지 안정하겠죠? 정말 크거나 같은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Mu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게 극한 하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극한 하중에 대한 힘 모멘트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극한 하중은 어떻게 구해요? 이 사용 하중에다가 사용 고정 하중, 사용 활하중에다가 하중 계수를 곱해요. WU가 나오겠죠. 이러한 단면에서 힘 모멘트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식이 어떻게 되죠? 이게 오메가 U라면 오메가 U의 8분의 1에 오메가 L 제곱이 되겠죠? 8분의 1에 오메가 U의 L의 제곱. 그럼 하중에 의해서 이 보에 발생한 힘 모멘트고 이 단면이 얼마나 저항하는지는 요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그 값이 파이 mn이 더 크면 오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RPG, FCR, SSC 구하는 거를 식을 앞에서 다 다루었어요. 그 식에다 그대로 이 수치를 차차차차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트 거더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먼저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식이 우리가 플레이트 거더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을 때 이런 거 있었죠. HC를 TW 나눴어. 그게 뭐보다 커야지? 람다 RW보다 커야지 얘는 플레이트 거더로 설계한다 이거. 플레이트 거더로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배운 그 설계식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위에 주어진 단면이 플레이트 거더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HC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HC는 뭐죠? 압축부 외부 길이의 2배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압축분지 인장분지 알려면 우리가 YC 압축부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요 YC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YC는 도심까지 거리예요. 인장 프렌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10 상부 프렌지네. 그 다음에 외부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하부 프렌지 면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곱해야 되겠죠? 상부 프렌지에서 여기서부터 상부 프렌지 도심 요 중간 높이까지 거리 2025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면적에다가 여기서 외부 중간까지 거리 바텀 프렌지 면적에다가 바텀 프렌지 여기까지 거리 도심 되잖아요. 그렇죠? 도심식이 어떻게 되죠? 시그마 A에 시그마 A
y 이렇게 돼 있죠. I 이렇게 돼요. 단면적을 하부 프렌지, 외부, 상부 프렌지 세 개로 나눠서 합치는 거고, 이거는 그 면적에다 각각 거기 중심까지 거리를 곱하는 거죠. YC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니까 YT까지의 값이 805니까 전체 높이가 2030에서 YT까지 거리를 빼면 YC가 나오겠죠? 그거를 2배 한 게 H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람다 RW 5.7의 루트 2의 FI, 이거는 주어진 식이죠. 설계 기준에. 탄성계수 205기가파스칼 넣고 항복력 315, 그래서 145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HC 나누기 TW 식에 의해서 해보면 243이 나오고, 얘는 145니까 얘보다 크니까 충분히 세장하다, 그러니까 얇고 길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따라서 플레이트 거드로 설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플레이트 거드로 설계하는 건지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극한 모멘트를 구해야 되죠.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 고정 하중에 대해서는 1.2, 활하중에 대해서는 1.6. 우리 강구조 설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설계 기준에 따라 하중 개수들이 구조물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도로교 설계 기준 다르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하중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U는 이거죠. 이거는 극한 하중, 즉 이 구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극한치의 하중이다. 평상시에는 이만큼 경험 못하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극한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LRFD 설계 개념이라는 게 Load Resistance Factor Design인데, 우리가 Load 하중에다가 Factor를 곱해준다 이거입니다. 그게 극한 하중이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단순보의 최대 모멘트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으로 계산이 되니까 거기다 넣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Mu죠. Mu. 극한 모멘트 Mu를 산정했어요. 이제는 이 보가 안정한지 보려면 뭘 산정해야 돼? 힘 강도 계산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어떻게 됐어요? RPG에다가 FCR에다가 SX.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 주소,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그림에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 아이템은 우리가 수식을 배웠기 때문에 수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단면계수 SSC, SST를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I 값을 계산해요. 단면 2차 모멘트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 I 제로 플러스 시그마 A AY의 제곱, 이렇게 하죠. 이게 일반식입니다. 이게 뭐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중립축이 뭐 여기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일단은 I는 상부 플랜지 요 하나의 도심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죠. 그게 12분의 BH3승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 면적을 이 전체 단면의 도심으로 끌어당겨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면적의 계산이죠. 그게 300의 10.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거고, 그거의 제곱, 이거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있잖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XXC는 어떻게 계산해요? I 값을 도심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XXT는 T라는 얘기 인장 이 부분이네. 이 위가 압축이니까. 그럼 I 값을 요 길이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Y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XSC는 어떻게 계산해? 전체 I를 요 압축 프렌즈까지 거리 YC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 힘 강도 중에서 단면 계수 산정하는 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힘 강도 감소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야. 힘 강도 감소 개수. 이게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플랜지 이렇게 있고 외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하프 플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 모멘트를 받으면은 외부가 이게 판이 얇으면 얘가 이렇게 자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변형이 일어나서 자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이 단면이 힘 강도가 증가할까 줄어들까요? 강도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외부의 변형, 자굴에 의해서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고려하는 게 뭐야? 힘 강도 감소 계수. RPG라고 한다 이거. 그거는 배운 식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W가 나오네. AW는 압축 프렌지 면적 분의 HC의 TW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HC다 이만큼이 이게 YC 압축 프렌지 외부 요 거리를 요거 생각한다면 그거의 몇 배? 2배 한 거. 2배 한 게 HC입니다. 그렇죠? 외부의 압축부를 2배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8.1입니다. 이 값을 넣어서 이거 넣고 HC 넣고 TW 넣고 이 값 FY 다 알잖아. 쭉 넣으면은 RPG가 얼마가 나와? 0.78이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외부의 국부자굴 그 영향 때문에 몇 프로가 감소했어? 22% 정도가 감소했네요. 그래서 78%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뭡니까? FCR을 계산해야 되잖아. FCR은 두 가지가 있죠. 프렌지 국부 자굴 강도가 있고 횡비틀림 자굴 강도가 있어요. 각각 구해야 되겠지. 각각 구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쓰면 된다고. 이렇게 플랜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프렌지도 만약에 좀 얇으면 얘가 뭐 이렇게 뭐 국부 자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휠 수 있다. 입체적으로 휘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쭈글랑. 네, 앞에 배웠을 때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프렌지 급부 자굴 강도 람다를 구하죠. 람다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면의 폭 두께입니다. 폭이 얼마야? 300이죠. 2로 나눈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온 요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2로 나눴고 그 다음에 두께 10으로 나눴더니 15가 나왔어요. 프렌지 급부 자굴에서 강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여기가 람다 PF야. 여기가 람다 PF, 여기가 뭡니까? 람다 RF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람다가 어디에 여기에 속한지 여기에 속한지 여기에 속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람다 PF부터 먼저 계산해 본 겁니다. 식은 0.38에 루트 2의 FI야. 계산해 보면 10이 나왔어. 그렇죠? PF 여기가 10이야. 람다는 얼마야? 15야. 그러니까 10보다 크네. 이거보다 큰 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겠네. 그렇죠? 람다 RF를 계산해 봤어요. 근데 0.95에 KC2의 FL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0.95에 0.35, 그다음에 205, 0.7, 315에서 17이 나왔어.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이거 17이야. 근데 여기 단면, 우리 단면은 15야. 그럼 여기 어디 있겠네, 값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응력 요 응력이야. 자, 그럼 이 영역은 무슨 영역? 비탄성 자굴 영역이죠. 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야? 탄성 자굴. 이거는 항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알면은 우리가 요 값 알고 요 값 알기 때문에 직선 보완법으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식이 뭐야? 이 식이죠. 요 식에다가 뭐 FI 넣고 람다 PF, RF, PF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248이라는 우리가 FCR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고려한? 프렌지 급부 자굴 강도를 고려한. 알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횡비틀림 자굴 강도를 구해야 됩니다. 횡비틀림 자굴 강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뭡니까? CB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CB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렇죠? 1학기 때는 보다 자세히 설명했었고 CB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CB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단순 보기 때문에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횡지지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횡지지가 어디 돼 있어? 양단이랑 가운데랑 또 이 4분의 1 지점이 횡지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횡비틀림 작을 강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횡비틀림이 어느 구간에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구간에서 일어납니까? 이 횡지지된 요 사이에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횡비틀림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이 횡지지된 데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의 강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구간이랑 여기랑 대칭이죠? 값이 같아요. 구해보면은 대칭이니까 또 요 구간이랑 요 구간도 대칭입니다. 1구간이라고 합시다. 요 구간을 2구간이라고 합시다. 자, 1구간과 2구간이 있어요. 힘 강도가 어디가 더 작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CB 값인데 CB 값은 힘 강도에다가 곱해주는 값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CB 값이 작을수록 힘 강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1구간이랑 2구간이랑 CB 값이 어느 구간이 더 작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1번이 작을 것 같다. 어떤 친구들은 2번이 더 작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CB라는 것이 한번 돌이켜 보면은 양단의 모멘트 값이 같을 때, 예를 들어서 M, 여기도 M이야, 여기도 M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멘트 값이 M이야, 그냥 M이야. 그랬을 때 12 값이 얼마죠? 이럴 때 12 값 1.0입니다. 그러면 모멘트 값이 약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 이럴 때는 어떨까? CB 값이 약간 커집니다.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져. 그런데 모멘트 값이 이렇게 급격히 차이가 났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CB 값이 얼마가 되느냐? 1.1보다 훨씬 커집니다.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막 커져. 1.6 막 이렇게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의 모멘트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날수록 CB 값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커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힘 강도에 곱해주는 값이니까 곱해서 나온 힘 강도가 더 커진다. 커지면 무슨 말이냐? 자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ully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모멘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M이야. 한쪽은 제로야. 양쪽 요 케이스는 처음과 끝이 다 모멘트가 같아. 모멘트 크기가. 그러면 어느 게 더 자굴이 더 잘 일어나겠는가? 뭐에? 이 압축 플랜지의 자굴이 어디가 더 자굴이 잘 일어나겠는가? 이 압축 플랜지의 응력이 쫙 걸리죠. 그러면 이쪽은 M이니까 여기도 M에 의한 응력이 걸려. 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S분의 M 이렇게 하면 구해지잖아. 응력이 걸리고 오른쪽 끝에도 응력이 S분의 M이 걸려. 압축 응력이 처음부터 S분의 M으로 쫙 걸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힘 모멘트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 끝은 S분의 M만큼 압축 응력이 걸리는데 다른 쪽 끝은 0이니까 응력이 얼마야? 0이야. 그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압축 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받는 놈이 자굴이 더 잘 일어나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끝에서 응력 안 받는 것보다 자굴이 더 잘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자굴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힘 강도가 더 약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트 분포가 이렇게 유니폼 거의 균일한 크로 되어 있으면은 자굴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고 모멘트 크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으면은 자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거 설명했는데 이 컨셉이 중요해.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을 보면은 지금 횡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구간은 모멘트의 크기 변화가 크죠. 뭐에 대비? 이거 대비. 이쪽은 크기 변화가 거의 없잖아. 따라서 자굴이 어디서 잘 일어날까? 이 구간에서 더 잘 일어난다. 힘 강도가 더 작다 이겁니다. CB 값이 더 작을 거다. 1구간보다. 그래서 우리가 단면의 강도를 구할 때 가장
강도가 작은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그거랑 힘 모멘트랑 비교해야지 더 안전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중에 큰 값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이 작은 데서 파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힘 강도가 작은 데서. 따라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CV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E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 모멘트, 자, MA 모멘트, 요점 모멘트, 그죠? MB 모멘트, MC 모멘트, M 맥시멈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 그 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힘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반력에다가 X 곱하고, 그러니까 2분의 오메가 L이 반력이죠?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 응용역학 시간 또 1학년 때 이거 다 배웠다 이게. 모멘트 계산하는 거. 그래서 2분의 오메가 L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제곱 이렇게 해서 모멘트 식이 주어지고, 거기에다 각각 길이가 전체를 16등분 했다고 했을 때 이건 5등분까지 16분의 6, 16분의 7의 1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거 각각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어디다 넣어? CB에다 넣는 거지. CB에다 넣으면은 각각 그 값을 넣었더니 1.06이 나왔잖아. 별로 안 커졌죠.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랑 여기 값이 완만하게 증가하니까 이 값이 별로 안 커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면은 이거는 CV 값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LB 지지장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고 여기 양옆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니까 4분의 1 길이잖아.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T 구하는 식이 있었죠.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은 57 나왔고, LP를 구해봤어요. LP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돼서 요게 LP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1.56이네. 이게 1.56. LR도 구해봤어.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앞에서 배운 식이죠. 5.46이 나왔어. 1.56m, 5.46m. 미리로 보면 5,460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지장이 얼마야? 5,000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겠네. 요 정도. 요거 구하면 됩니다. 직선 보관법으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V 값 위에 계산한 거 1.06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쭉 넣으면은 246이 나왔어. 이거는 횡비틀림 자굴 강도가 246이 나왔습니다. 그럼 248은 뭘까요? 프렌지 국부 자굴 강도가 248이었네. 둘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돼? 자음값을 써야죠.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그래서 자음값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힘 강도를 이제 궁극적으로 산정할 수 있겠어요. MN은 이렇게 RPG, FCR, SS 이렇게 되죠. 양쪽에서 파이 값을 떼버린 형태 공칭 힘 모멘트라고 합니다. MN. 그래서 N이 뜻하는 거는 노미널이라는 얘기야. 공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RPG 0.78, FCR 246, 그렇죠? X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 킬로니우턴 미터로 하면은 육승이 없어지니까 288이 킬로니우턴 미터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힘 강도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검토하라 그랬죠? 그럼 파이 MN을 계산해야 됩니다. 얘는 파이를 곱하면 우리가 설계 힘 강도란 말을 씁니다. 설계 힘 강도. 얘는 뭐야? 공칭 힘 강도. 파이를 쓰면 설계 힘 강도. 저항계수가 0.9니까 2593. 얘랑 MU 힘 모멘트죠. 극한 힘 모멘트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8분의 오메가 L 제곱해서 계산했죠? 그러면 파이 B MN이 MU보다 상당히 크네. 상당히 커서 OK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2배 이상 크니까 너무 큰 거야. 따라서 단면이 쓸데없이 너무 큰 단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설계를 하려면 이 단면을 좀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이 M6 값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하면은 좋겠어요. 뭐 줄이고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와 같이 안전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좀 반복적으로 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